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현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말이죠. 지금 이재명 상황이 지금 상당히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선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그리고 부산대병원에서 소방 헬기를 타고 서울대 종로에 있는 서울대 병원으로 지금 1시에 출발했으니까요. 지금 이제 도착했을 것 같아요. 자, 서울대병원으로 긴급 후송 조치했다. 이것은 가족의 의사에 따른 것이다. 그리고 이제 지금 부산대 병원에서 밝힌 내용을 보면은 수술을 자칫 잘못하면 이 대량 지금 뭐죠? 이 피가 흘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서울대병원으로 옮긴다. 이 정도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범인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 그리고 이 범인은요, 지난 12월 13일 날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부산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었잖아요. 전세 사기 대책. 요때도 나타난 바 있다. 이 정도가 새롭게 나와 있고요. 지금 이제 경찰청장이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별도의 특별수사본부를 지금 만든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 정도가 새롭게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요, 이재명 지금 서울대병원으로 이송 중에 있고, 민주당의 이제 대변인이 얘기하기를 경정맥 손상이 의심이 돼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대량 출혈 우려된다. 이것이 부산대 병원의 지금 의견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긴급히 서울대 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래서 서울대 병원으로 옮긴 이 헬기는요, 소방 헬기가 되겠고 1시경에 부산대 병원에서 서울로 출발을 했으니까요. 아마도 1시간 정도 걸리면은 뭐 대충 헬기니까요.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정도 되면 아무래도 서울대 병원에 안착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가 이렇게 쓰러져 있을 때 왼쪽 목인데요. 이 왼쪽 목 부위를 칼은 길이가 약 20cm 되는 걸로 현재까지는 알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요. 지금 이제 이 권칠성 대변인이 지금 입장을 밝혔어요. 권칠성 수석 대변인이. 자,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요, 우선 이재명이가 경정맥 손상이 의심이 된다. 이게 이제 의도진 소견이고요. 그래서 의존에 따르면 자칫 대량 추가 출혈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서울대병원 이송 후에는 신속히 수술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의독한 것인가에 대한 언론 질문에 대해서는요, 지금 제가 브리핑 내용으로만 알아달라.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상세 지금 브리핑은 지금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제 언론에서 보도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그 피가 나오긴 나왔는데 그렇게 많이 피가 나온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이제 한 1cm 정도 지금 이제 이 흉기가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다. 1cm 정도의 지금 이제 얇은 그게 칼로 이렇게 쫙 스쳐 지나간 거죠. 길이가 1cm, 깊이가 1cm가 아니고 길이가 1cm로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부산대 병원에서는 어느 쪽, 그러기 때문에 의독한 것 같지는 않다. 더군다나 의식 상태에도 이상이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리고 부산대 병원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이 기자들의 질문에 관해서는요. 구체적인 의료 행위와 관련된 내용은 의료진들의 의견이 나오면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정청래도 기자들한테 또 의견을 밝혔는데 이 정청래가 현장에서 출혈이 너무 심했다. 그리고 목이 민감한 부분에서 후유증을 고려해서 잘하는 병원에서 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가족들이 원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 지도부도 말이죠. 이재명을 따라서 전부 다 서울로 올라오는 걸로 되어 있고 이미 여러분께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은요. 오늘 아침에 오전에 10시 25분쯤에요. 가석도 신공항 부지에서 기자들한테 질문을 받다가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10시 52분쯤에 구급차 헬기편으로 부산대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요. 부산대 병원에서 11시 15분쯤에 도착해서 의료진을 치료를 받다가 이 1시경에 의서울로 긴급 후송이 됐다. 예, 요 정도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지금 의사들 소견을 들어보면은요, 이제 이 목 부위, 그러니까 목 부위에서 이제 다쳤는데, 이거는 이제 상처를 입었는데, 어느 부위가 제일 중요하냐, 어느 부위를 이 흉기로 상처를 입혔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동맥을 건드렸으면 조금 안 좋다는 거죠. 위험하다. 그런데 경동맥만 안 건드렸으면
다행이다. 그런데 지금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발표한 따르면은 경정맥을 좀 다쳤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대량 이 출혈이 우려된다. 이렇게 지금 부산대 의료진이 발표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획할이 아니고 과도라고 한다면 과도는 상처가 깊지 않을 것이다. 이런 1차적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선일보가 말이죠. 국내 1세대 법의학자인 이정빈 서울대 의대 명예교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 부위라고 하는 것은 몇 센티를 다쳤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다친 부위가 목 부위 어디냐에 따라서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 옆, 그 다음에 귀 아래 경동맥을 건드리지 않았다면 다행이다. 그런데 지금 이 권칠승 수석 대변인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경정맥에 손상이 있었다. 그래서 경동맥은 건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지금 이제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고요. 그냥 목 부위에 1cm 정도의 열상을 입었다라고 오늘 지금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자, 그리고요, 이 경찰은요, 현장에서 지혈을 했고 의식이 있고 출혈량은 적은 상태다. 이게 이제 경찰의 입장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전 11시 19분쯤에 응급 헬기를 타고 부산대병원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이정빈 서울의대 명예교수는요, 연세가 78세입니다. 목 앞쪽을 1cm 정도 찔렸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목 옆, 귀 밑의 경동맥, 경정맥 중에서 경동맥을 건드렸을 경우에는 1cm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그리고 2015년대 리포트 대사 때도 흉기가 얼굴에서 목 쪽으로 내려갔는데 다행히 경동맥을 피해갔다. 그래서 이재명이가 1시간 이상 지난 지금 의식이 있고 특별히 위험하다는 신호가 없다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런 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말이죠. 목 부위에 열상을 입었을 때는 이 펌프처럼 피가 솟구치면 경동맥 손상을 의심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때는 서둘러서 상처 부위를 지혈해야 하고 최대한 빨리 옮겨져야 되는데 이 경동맥 손상이 아닌 게 이제 펌프처럼 솟아오르지는 않은 거죠. 예, 그리고 서울 성모병원의 이비인후과 교수인 김상현 교수의 의견에 따르면요, 목 부위 손상 정도는 흉기 종류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 대개 획할이 흉기로 쓰였을 경우에는 열상 범위보다 열상 깊이가 깊어서 목에 있는 경동맥, 경정맥 손상으로 이어져서 사망 위험도 상당히 크다. 근데 흉계가 과도였고 출혈이 크게 심하지 않았다면 지혈로 처치를 잘해주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 부위 출혈이 심할 경우에는 대개 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사망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게 아니고 상처가 깊지도 않다면 후유증 또한 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식도 천공 등이 생길 경우에는 식사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별다른 후유증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윤희근 경찰청장이 조금 전에 긴급 수사를 긴급하게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를 지시하는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입장문을 내놓고 있는데요. 부산경찰청에 즉시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사건의 경우와 범행 동기 그리고 배후 유무 등을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도의 수사 본부까지 설치할 정도로 지금 경찰에서 철저한 이런 수사에 나서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윤희근 청장은요, 유사 사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 용의자를요, 현장에서 바로 체포해서 지금 수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철저하게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일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지금 수사에 조금은 애를 먹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이가 치료를 받는 병원 주변에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경찰 병력을 배치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김진표 의장이 지금 방금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뭐라고 내놨느냐?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국회의장으로서 강력히 규탄한다. 그리고 제1야당 대표가 흉기 테러를 당했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그리고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쾌유를 바란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찰청장,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이 주요 인사에 대한 신변 보호 활동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이게 이제 지금 이 범인인데요. 이렇게 이재명, 이 파란색 이 종이로 이제 왕관을 썼어요.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 지금 이 사람이 말이죠. 지난번 12월 13일 날
부산에서 이재명이가 전세 사기 대책과 관련된 현장 최고위를 열었는데 그때도 이렇게 이 파란 이 왕관을 쓰고 나타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동인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요. 그때도 이제 여기 써 있잖아요.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 이게 이제 쫙 지금 도배하고 있는 건데요. 지난 12월 13일에도 대표용 차량 밑에 앞에 있었네요. 민주당 제발 경호 강화해 주십시오. 이런 글들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자, 이런 글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하나 또 SNS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글을 보면은요. 범인 13일 날 부산 전세 사기 피해자 간담회 현장에서도 동일한 머리띠를 착용하고 카페 내 대표님 동선 따라서 앉아 있었습니다. 민주당 소속이 아니라고 하니 그때도 지지자인 척 범행을 계획하고 참석한 듯 합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 사람이 여러 차례 걸쳐서 이재명을 노리다가 그동안에는 이제 범행 실행하는데 이제 실패한 것이겠죠. 그러다가 이번에는 범행을 성공적으로 이게 수행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지금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요 관련 뉴스로 도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자, 이재명 이런 피습과 관련해서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원들한테 절대로 동의하지 말라. 그리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정치적인 발언은 최대한도 자제해달라. 자,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발표하고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긴 비상의총을 열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이제 공지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의 상태 그리고 당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도부와 신속하게 파악해서 협의해 나간다. 그리고서 내일 의총에 보고하겠고 현재 이재명은 의식 있는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되어 있고 자세한 상태와 그리고 향후 치료 방안은 병원 도착 후에 의료진의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동의하지 마시고 대표의 쾌유를 비는 발언 이외에 사건에 대한 정치적 해석이나 범인에 대한 언급은 자제해달라. 이러한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자, 그리고요. 민주당 지도부는 부산대병원 인근에서 현장 최고위를 열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자들한테요. 이번 사건은 이재명에 대한 테러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예, 요런 지금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진의 이제 의견이 나오는 대로 추가적으로 브리핑할 예정으로 있다. 예, 요런 지금 민주당 입장은 이제 그 정도로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정도 이제 상황으로 여러분들 이제 지금 응급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 오늘 말이죠. 이 대구에서 오늘 지금 행사를 갔는데 저녁 마지막 행사는 취소를 한다. 했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외신들도 앞다퉈 보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도요. 한국 야당 대표 칼에 찔린다. 그 영어로 이제 스텝 배드라고 제목을 달고서 지금 온라인 홈페이지에 지금 화면을 띄워봤어요. 그래서 이 NYT 보도 내용을 보면은요. 이재명이가 한국의 남부 항구도시인 부산을 방문하는 중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남성에게 흉기로 목을 찔렸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그리고 이 대표에 대해서는요. 지난 2022년 한국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현 대통령에게 아슬아슬하게 패배했던 인물인데 부패 및 기타 형사 혐의로 알려진 검찰의 조사로 받고 있고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이제 자세히 보도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BBC 방송도 아주 속보로 전하고 있는데 이재명이는 오늘 2027년도 열리는 한국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널리 예상되는 인물이다. 과거 한국 정치인들이 흉기로 신체적 공격을 받은 사례가 6차례 있었다. 그러면서요. 2006년도에 당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피습 사건, 2022년도 송영길 이 둔기 피습 사건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고 이 기사는 오후 1시 현재 BBC 홈페이지 상단 메인 기사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CNN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 정치는 극심한 양극화로 분열되어 있으며 특히 최근 몇 년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및 뇌물수수 혐의로 투옥됐다가 사면 석방되는 일이 있었다. 그리고 WP 즉 워싱턴 포스트는요. 이재명이는 한국의 극도로 양극화된 정치권에 몸담은 동안 부패 혐의로 수사를 받아왔고 지난해에는 그에 대한 검찰과 정치인들의 체포 경쟁이 실패로 끝났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외신 보도도 왜 중요하냐? 이게 이제 이 사태를 갖다가 또 이 왜곡해서 보도할 가능성이 많아요. 왜? 중국이 지금 외국 보도에 지금 일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 보도 매체들의 특징도 또 반응도 추가적으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고요. 또 계속해서
지금 이제 이재명 보도로 오늘은 아무래도요. 상당히 시간을 갖다가 할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관련 속보, 전학견의 안보 정론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